자, 첫 번째 주인공은 이준석 대표와 전한길 씨입니다. 부정선거를 두고 토론을 했죠. 들어보시죠. 부정선거 망상론자?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론자예요? 부정선거를 자, 들어보세요. 얘기하기 있어 트럼프가 왜 나와야 되며 미국의 부정선거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후보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우편투표를 조작한 케이스가 많아요.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 맞나? 아니 이 사람 선관위 이중대야? 감정 호소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여러분은 선관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악의 축을 상정하고 그리고 멀쩡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정부랑 지금 거의 불공대천으로 싸우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우리 부정선거 안 들어주니까 이 사람 카르텔. 이상한 사람 만든 사람이 지금 한둘이냐는 거죠. 전한길한테요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주세요. 다 바꿀게요. 미쳤어요. 왜 전환길 대표 시켜요? 누적 조회수가 590만을 넘겼군요. 대단한 관심 속에서 끝장 토론이 있었는데 서로 전한기 씨가 이준석 대표한테 벽 보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표정이 재밌었습니다. 8시간 17분 18초 누적 조회수가 594만 회. 그러니까 흥행엔 성공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차분했고요. 전한기 씨는 굉장히 격정적으로 TV 토론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과 또 민주당의 청년 최고 출신 박성민 최고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자, 이 부정선거를 두고 한 TV 토론이었어요. 유튜브에서 한 토론이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실망했습니다. 예. 왜 실망했냐면은 이 부정선거 끝장 토론을 제안한 사람이 전한길 씨였다라고 하면 그렇게 실망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을 것 같은데 이 토론이 어떻게 됐냐면 2월 3일에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준석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거든요. 네. 만약에 끝장 토론에 참석해 주면은 그러면은 고소 취하를 검토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고성국 TV에 나가가지고 전한길 씨가 토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전한길 씨한테 저렇게 토론을 제안했을 때에는 뭔가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전한길 씨를 꼼짝 못하게 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닌가 그 기대를 했었거든요. 뭔가가 없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양측 다 그냥 밋밋했고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 다시 그대로 한 거 아닌가. 서로 자기 얘기들만 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시간 넘게 토론이 시작이 됐고 토론이 진행이 됐고 동시 접속자가요 무려 32만 명이었어요.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데가 동시 접속이 한 20만 나오는데 그날은 지난 금요일에는 압도적인 1등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누적 조회수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595만 회가 누적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건 없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제 토론을 보면서 결국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명확한 입증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이제 봤었거든요. 네네네. 증거가 있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강하게 주장을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부정선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의원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정도. 근데 그 반박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보였고, 그리고 좀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근거를 명확하게 갖고 싸우는 싸움보다는 결국 뭐 사실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좀 공허한 토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 선관위 이중되냐? 네,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사실 감정적인 트럼프도 공격인 거거든요. 음모론자냐 뭐 이런 것들? 네, 뭐 트럼프 음모론자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온지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어떤 신빙성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토론이 잘 됐다, 혹은 전한길 씨가 이겼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황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토론이 끝난 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요. 그게 논란입니다. 누적 시청자 500만 명 넘었다. 유권자의 15% 달한다. TF를 구성해 선거 감시하겠다. 지금 전한길 씨의 주장에 장동혁 대표가 호응을 한 거거든요. 그러자 전한길 뉴스. 이런 장동혁 대표를 기다렸다. 고맙습니다. 전한길 씨는 고맙다라고 전한길 씨 측은 장동혁 대표에게 얘기했습니다. 장 대표는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토론에 호응했고
전환길 측은 고맙다라고 답변한 게 지금 논란인 건데 여선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 대표가 유권 5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유권자의 15%니까 선거를 감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도 전환기 씨한테 약간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은 예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 뭐 5천 앞두고 그 전환길 대표가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오찬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전환길 때문에 취소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아예 없거든요. 전환길 씨가 아니면은 이 토론회에서 장동혁 대표나 뭐 야당 대표한테 국민의힘한테 뭐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토론한 건데 그 토론의 결과를 장동혁 대표가 추켜 세우면서 아 이거 당내 TF가 필요하다.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준 건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또다시 전환길 대표와 손을 잡으면서 뭔가 조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갑자기 전환길 씨 이야기를 꺼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투톱의 의견이 갈렸다는 겁니다. 송호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부정선거 철저하게 선 그어야 된다. 책임 뒤집어 씌우는 결과가 된다. 라며 송호석 원내대표는 부정선거에선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비판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체제를 막기 위해서 감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투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전주현 의원님, 지금 절연과 관련해서도 당내 의견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이번에 부정선거 관련돼서도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동혁 대표인데 의견은 뭐 부정선거를 막을 뭐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뭐 그것을 좀 넓게 해석을 한다면 어떤 그런 그 선거를 제대로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부정선거를 옹호한다는 것보다는 그런데 오히려 송원석 원내대표의 의견이 아마 국민의힘 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그 뭐 선거를 감시를 할 그런 도구는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냥 이제 선거 그런 앞두고 의견인데. 원칙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부정선거 TV 토론을 보면서 장 대표가 직접 언급했잖아요. 500만 명이 많으니까 유권자가 많다. 근데 그 500만 명은 부정선거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되나 본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여선홍 박성민도 어떻게 되나 본 사람도 포함된 건데 그걸 근거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선거 감시 체제를 해야겠다라는 건 전환기 씨가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앵커가 물어보신 것처럼 뭐 대표랑 또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좀 다른 의견이다. 네. 지금 이렇게 좀 그 보는 시각도 물론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부정선거와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거에서 한 2% 정도 졌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이기다가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항상 그 아깝게 뭐 부정선거 때문에 패배한 사람의 제 이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동의 전주회가 부정선거로 패배했다. 그럼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아직도 다니면 저 뭐 그 전 의원이 선거에 진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는 이 자리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투표나 개표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감시나 또 견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지금 그것을 견제하고 또한 시스템을 오히려 그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헌법상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런 그런 그 지금 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가 증폭이 되는 것이고 계속 그 저처럼 아깝게 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이런 주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지만
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이러한 후보자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것은 국민의힘을 오히려 더 분열시키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현 의원님 소신 발언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때도 부정선거론이 굉장히 많은 분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와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그 다수의 의견이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도에 좀 표심을 얻어서 그래서 또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막을 시스템을 국민의힘이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법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법 왜곡죄 같은 미현적인 법이 그냥 무사 통과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눈뜨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부정선거를 막는 그러한 오히려 그 선거를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최우선적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호는 명분은 내세울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런 음모론을 오히려 좀 멀리해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환길 씨의 부정선거 주장에 장동혁 대표가 호응하자 개혁신당에서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음모론자들이 아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다. 보수 이끌 자격 없다. 어정쩡한 동조, 침묵하는 회피의 정치, 바로 보수를 좀먹는 또 하나의 암세포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절연에 대한 당내 요구를 장동혁 대표는 거부했고 그 요구가 오히려 분열이다라며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절연해야 된다. 윤 어게인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 음모까지 장동혁 대표가 당내의 소수 강성 지지자들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강한 비판이었는데요.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군요. 개혁신당과 전환기 씨가 토론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논란의 한복판에 또 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혁신당도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베스트 시츄에이션은 뭐냐. 국민의힘하고 잘 연합해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기초단체장이라도 하나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국당도 마찬가지고요.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대체 어떤 성과가 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답답할 텐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봤을 때 선거 관련한 TF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네. 부정선거는 차치하고라도 부실 선거는 확실하잖아요. 소쿠리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환길 씨가 이것저것 냈지만은 이상한 것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환길 씨하고 제1야당의 대표가 전환길 씨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선거가 100일은커녕 9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런데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지금 있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선수부터 부족하고요. 경험부터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대표로서 아주 탁월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탁월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말하는 것마다 다 상식에 반하는 거고 결정하는 것마다 이상한 결정을 갖다가 내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개혁신당 같은 그러한 미니 정당으로부터 저런 어떻게 보면 조롱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익주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강한 비판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도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 윤 어게인 회귀한다면 모든 선거에서 외면받을 것이다. 당 지도자라면 윤 어게인에 편승할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민 최고. 그러니까 이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대표로 탄생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지지자들의 이 요구와 기대를 장동혁 대표가 외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김용태 의원이 볼 때 당은 점점 패배 길로 가게 된다. 이런 지적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한 지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면 이 지지층들의 의견을 단순히 뭐 듣고 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좀 끌려다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지층에 포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문제는 그 지지층들의 노선이 국민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라는 게 문제겠죠. 네네. 그러면서 당내 구성원들은 당연히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이제 본인의 지지층이 있고 본인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의사가 뭐 윤호개인이든 부정선거든 그런 쪽에 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중심을 잡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미움받을 용기가 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본인의 지지층들을 위해서 그럼 장 대표 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근데 다만 이게 점점 장기화되면서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재화된 신념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부정선거든 윤호개인이든 이제는 점차 본인의 신념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 아무리 노선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의 신념과 본인의 지지층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합쳐져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선거에 패배하는 길을 선택하면 물론이고 이 지방선거 이후에 향후 총선 넘어서 더 그 뒤에 있는 선거들까지도 더 이상 보수가 재건할 수 없게끔 보수가 자멸하는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김용태 의원의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박성민 최고의 또 개인적인 강한 비판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대구에 있을지 모를 재보궐을 두고도 당권파와 친한동훈계의 설전도 오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나서서 정면으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대구에서 보수의 재건을 출발해야 됩니다. 이진숙 씨가 생각하는 윤호개인 부정선거 계엄 탄핵에 관한 생각이 과연 대구의 정상적인 시민들의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 대구에 오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강하게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과 각 세우지 않아 총선 승리했다면 우파 정치인 기관장들이 숨어 겪지 않았을 것이다. 더 이상 당 흔들지 말고 대구 떠나라.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가 없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선웅 부대변인 지난달 24일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승리하도록 전략을 짜겠다. 당이 승리하도록. 그러니까 한동훈 지게 하겠다라는 말을 시사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공교로운 게 뭐 대구에는 주호영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에 의사가 있지만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준다면 국회의원 재보궐 자리가 대구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에 출마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떨어뜨리겠다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막겠다는 거거든요. 출마를 못하게. 그렇죠. 그 전략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대구에 보궐이 안 나오게 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원이 아닌 이진숙 위원장 같은 야인을 공천을 주는 거나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경선에서 이겨서 대구시장 후보가 돼도 사퇴를 늦게 하면은 보궐이 이번에 열리지 않고 내년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든 부산이든 어느 지역에 나와서 특히 그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 지역인 대구에서 나와서 무소속 후보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리고 여의도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던 모든 이러한 전략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는 뭐든지 이렇게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준숙 위원장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덤으로 이렇게 운 좋게 대구시장에 대구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긴 합니다만 이 3차 함수의 방정식의 하나의 퍼즐로 장동혁 대표가 고려할 수 있다라는 여선웅 부대변인의 의견입니다. 전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뭐 당내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펼쳐지지 않은 당내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구 출마를 아예 막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장 대표가 혼자서 다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들이 대구시장 출마 후보들이 있다면 경선을 하거나 당에서 뭐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전략 공천을 하거나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당내 이심전심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예. 이제 5일부터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출마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아마 신청을 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지금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통과가 이제 지금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만 그것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 이렇게 두 자리가 한 자리로 좀 줄어들게 되는 좀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대구와 경북 두 지역의 기관장으로 그렇게 그 단체장 출마하신 분들끼리 또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그렇죠.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그 변수도 있네요. 네,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말은 자기 정치죠. 이제 자기의 존재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굉장히 세게 비판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본인의 어떤 인지도를 좀 높이려는 그런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준숙 전 위원장도 굉장히 센 후보예요. 그때 체포당한 이후에 네. 지세가 굉장하죠. 네, 그리고 이제 가정적입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 화력이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오히려 뭐 대구나 경북 지역의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하면 이제 거기로 공천을 받아서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서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저격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굉장히 공격력이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능력을 활용할지는 뭐 지도부에서 그것은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 공천 여부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군요.